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본머스에게 패배당하면서 우승 레이스에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3위였던 본머스가 아스날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아스날은 경기 내에서 뭐가 안 됐는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일정한 패턴을 계속해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풀어내지 못하는 패턴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날이 계속해서 풀어내지 못하는 패턴이 뭘까요? 바로 지금의 패턴입니다. 맨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에서의 장면인데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 중 하나가 골키퍼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키퍼는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패스하게 되고, 그때 여러 명이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공격수들을 끌어당긴 뒤에 압박을 풀어나가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이렇게 편하게 하프라인을 넘은 뒤에 위쪽에서부터 침착하게 빌드업으로 공격 과정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지금 그림처럼 일정한 선을 만들어두고 이 선에서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스날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센터백 쪽으로 공을 돌려봐야 나아질 게 없으니 자연스레 골키퍼의 롱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의 공중볼 싸움과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하면 맨체스터 시티의 전략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지만 본머스도 일정 부분 맨체스터 시티의 그런 압박을 응용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스트라이커가 골키퍼 공 잡고 있을 때 골키퍼의 롱킥을 유도하기 위해서 골키퍼를 끝까지 압박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압박하는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골키퍼를 쫓게 되면 어쨌든 골키퍼까지 포함했을 때는 후방 빌드업 하는 팀의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뚫렸을 때는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골키퍼를 직접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고 대신 살리바와 골키퍼를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이바니우송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1대1로 대응을 하면서 공이 이렇게 앞으로 흘렀을 때는 똑같은 숫자에서 싸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맨체스터 시티와 본머스,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공통점은 골키퍼를 직접 압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은 다음 장면에서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이바니우송이 골키퍼한테까지 가서 압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몸을 돌려서 빠르게 살리바를 쫓을 수 있었어요. 어차피 공이 넘어오려면 이 가운데 지역을 지나야 하니까 우리는 골키퍼를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가운데 지역에서 압박의 힘을 집중하겠다, 이런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는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한 명씩 맨투맨이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공을 받은 베나이트가 이렇게 사이드로 돌려봅니다. 하지만 뒤쪽에도 이미 맨투맨 세팅이 되어 있던 본머스는 마두에케를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마두에케가 공을 잡은 순간 마두에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죠. 거기에 테버니어까지 마두에케한테 다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잠겨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두에케는 일단 살리기 위해 공을 뒤쪽으로 보내고요. 결국에는 공이 측면으로 갔다가 가운데 쪽 하베르츠에게 공이 갔고, 여기서 센터백 세네시는 자신의 맨투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파울에도 상관이 없고 세네시는 하베르츠를 밀어서 파울로 빠른 전개를 저지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아스날이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빌드업 속도 느려졌고 쪽까지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 이바니우송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머스는 약속된 것처럼 골키퍼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서서 골키퍼가 패스 줄 수 있는 길목들을 차단하고 있죠. 그리고 이바니우송의 맨투맨은 명백하게 라야가 아니라 살리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야가 킥을 하기 전까지 이바니우송은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든 다음 상황을 대비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공을 앞으로 보내야 하는 아스날은 사이드 쪽 살리바에게 공을 주게 되고요. 이바니우송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리바가 사이드에 있는 화이트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바니우송이 골키퍼를 따라가지 않았고 본인을 계속해서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또 화이트의 맨투맨 테버니어, 또 수비맨디의 맨투맨 크리스티,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따라오거든요. 이제 본머스처럼 아예 사람을 경기 전에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팀은 A구역, B구역, C구역 나눠서 이 구역에 들어오는 선수는 그 선수가 누가 됐든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본머스는 아예 사람을 정해놓고 나온 것 같아요. 크리스티가 계속해서 수비 맨디만 맞고 테버니어가 계속해서 화이트만 맞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정해놓는 단순한 지침이 오히려 선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압박당하던 화이트가 공을 걷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사실 세네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네시가 이 공을 또 잘라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세네시의 헤더 클리어링이 살짝 아쉬웠어요. 가운데 쪽으로 클리어링이 되면서 이 공을 스켈리가 챙길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장면은 본머스의 전술 자체는 잘 먹혔는데 이 선수의 퀄리티가 조금은 아쉬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잘 방해하고 있는 본머스입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죠. 이바니 호송이 라야의 근처까지만 가고 라야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라야가 킥을 해야만 상황이 끝납니다. 그럼 골키퍼한테 계속적으로 판단 과제를 주는 겁니다. 짧게 패스할래? 롱킥할래? 여러분들도 뭐 어쩌다 한 문제씩 푸는 거는 훨씬 더 잘 푸시지만 짧은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어라, 이러면 더 판단력이 흐려지고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본머스가 계속해서 라야한테 너가 해결해, 너가 결정해, 뭐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문제를 계속 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라이스가 움직여주면서 공을 받아주지만 뒤쪽에는 스콧이 확실하게 붙어주고 있었고, 결국 라이스도 걷어내듯이 킥을 때리면서 좀 킥이 강하게 갔고, 이 공을 화이트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본머스가 다시 아스날 진영에서 공을 뺏게 됩니다. 일단 아스날은 이 경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후반전에도 아스날에게 계속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라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발밑으로 따졌을 때 탑급 골키퍼는 맞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정확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라야의 패스가 길게 되면서 상대방의 공격 기회로 바로 또 이어지는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본머스 전술의 단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바로 뒷공간 문제죠. 이런 식으로 많은 숫자를 전방 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본머스 역시 뒷공간으로 한 번에 아스날의 좋은 패스가 들어간다면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웨데고르나 에제 같은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를 느꼈는데요. 하베르츠가 박스 근처에서 짧은 연계도 좋고 뭐 오프 더 볼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결국에는 게임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의 미드필더는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요케레스가 뒷공간으로 움직여줄 때 골키퍼와 최후방 수비 사이의 패스를 예쁘게만 넣어줄 수 있다면, 이런 패스들이 꼭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한 두세 번만 성공한다면 사실 본머스가 겁이 나서 라인을 아까처럼 많이 올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스날의 이런 공격들이 패스가 좀 짧거나 하면서 실패가 되면서 결국에는 본머스의 기세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머스의 모멘텀을 한번 꺾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는 점에서 아스날이 이 상황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은 미들맨 수비맨디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수비맨디가 지난 맨유전에서 패배할 때도 그렇고 은근 큰 장면에 기여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물론 본머스에게 압박이 있었지만 어렵게 나갈 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패스의 각도와 강도가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베나이트가 이 공을 놓치게 됐고요. 이 공이 결국에는 본머스에게 넘어가고 본머스가 지속적으로 공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형태는 보시면 아스날이 4-4-2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앉은 수비 상황에서 수비 맨디와 하베르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발생합니다. 일단 수비 맨디는 테버니어가 뛰어들어가는 걸 잡기 위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하지만 이거는 베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수비 맨디가 따라갈 필요가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수비 맨디가 따라가게 되면서 크리스티가 비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하베르츠는 원래 세네시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크리스티가 비어있네? 그럼 내가 따라가야지 하면서 크리스티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베르츠가 크리스티를 커버하러 가면서 당연히 트리페르는 크리스티를 줄 수 없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세네시를 주게 되는데 아까 세네시의 마크맨이 하베르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형적인 마크맨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네시의 패스기를 막는 역
역할을 하베르츠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베르츠가 크리스티를 따라가면서 아예 몸을 뒤집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시야에서 세네시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리면 이미 늦었죠. 왜냐면 세네시는 패스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수비맨디의 움직임이 사실 아쉬웠는데 여기서 둘이 겹쳤거든요. 그래서 수비맨디도 이거 겹쳤으니까 하베르츠가 맞겠거니 하고 제대로 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이 패스 크리스티가 받게 되고요. 수비맨디가 뒤늦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비맨디가 전속력으로 따라갈 순 없어요. 왜냐하면 수비맨디가 너무 빠르게 따라가다 보면 크리스티가 그걸 이용해서 또 제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하는데 그러한 늦은 접근이 결국에는 크리스티에게 패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고 여기서 또 저는 트리페르와 테버니어가 공간을 잘 이용했다고 느끼는 게 테버니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어그로를 다 끌어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스날 선수 둘 중에 한 명만 테버니어를 보고 트리페르를 한 명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고요. 트리페르가 화이트와 마두에케 시야 뒤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간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굴절되는 운까지 따랐는데 이 장면에서 수비맨디의 패스 미스가 없었다면 이 장면에서 하베르츠와 수비맨디가 공간 분배를 잘했다면 여기서 하베르츠가 뒤집어서 따라가지 않고 세네시의 패스 각도를 조금만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수비맨디가 크리스티에게 붙어 있었다면 실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본머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아스날 본인들의 작은 실수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실점까지 이어졌고요. 지금 일단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 문제는 아스날 본인들의 실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컨디션 좋은 상대를 만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은 결국 2대1로 패배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자력 우승 가능성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후방 빌드업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경기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전방 쪽에 있는 요케레스나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도 센터백과의 공중볼 싸움에서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40% 정도는 승률을 가져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쪽에서 눌리더라도 아스날이 또 다른 탈출구를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축구가 딱 한 명의 실수로 잘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장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원인은 그냥 팀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방 빌드업 안 되는 게 꼭 뒤쪽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앞쪽에서 롱볼 때렸을 때 공을 몇 번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다 엮여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씩은 더 해줘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그대로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